네, 반갑습니다. 팀민트 정여원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소비자와 디지털 소비자의 특성의 차이, 그리고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소비자와 디지털 소비자가 어떻게 다른지 개념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이를 공략하는 방법과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소비자와 디지털 소비자입니다. 오프라인 소비자와 디지털 소비자의 차이는 넓게 본다면은 소비 채널의 차이가 이 두 소비자를 가르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자는 물리적 매장이나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그리고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소비자의 성장은 옴니채널의 부상과 그 흐름을 함께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채널인데요. 이에 검색 엔진과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는데 특히 소비자의 92%는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친구나 지인 사이에 구전과 추천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자의 82%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한다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간에도 점점 더 경계가 흐려지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할 때도 디지털을 활용하고, 디지털을 활용할 때도 또 오프라인을 참고하는 이렇게 서로 이종 간의 크로스 미디어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프라인 소비자와 디지털 소비자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구분 없이 쇼핑을 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소비자가 디지털에서 매력 있는 옷을 발견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옷을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발급 쿠폰을 적용해서 바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에서 제품을 경험한 다음에 매력을 느끼고 디지털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같은 소비자가 오프라인 소비자이면서 또 디지털 소비자일 수도 있고요. 같은 소비자가 소비 채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냐, 디지털에서 쇼핑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소비자 간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자 간의 차이는 구매 접근 방식과 결정 요인, 그리고 브랜드와의 상호작용 등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구매 접근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소비자의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제품 체험과 구매가 주를 이룹니다. 이들은 물리적 상호작용과 제품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것을 선호하죠. 반면에 디지털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 검색이나 비교 쇼핑, 그리고 리뷰 읽기 등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디지털 상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리함과 시간 절약을 중시하죠. 두 번째는 구매 결정 요인입니다.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대면이다 보니까 매장 직원의 권유, 매장의 분위기나 제품의 직접적인 체험 등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디지털 소비자의 경우 디지털에서 모든 비교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리뷰나 가격 비교, 그리고 반품 정책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브랜드 상호작용입니다. 오프라인 소비자는 매장 직원과의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또 개인적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소비자는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브랜드 웹사이트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상호작용을 선호합니다. 또 신속한 대응과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제품의 품질과 가격 등에 더 집중하고 또 쉽게 다른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소비자는 아무래도 매장 직원이나 전단지 같은 제한된 정보 소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최근에는 그래도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반면 디지털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광범위하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처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자와 디지털 소비자의 이러한 차이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아이다라는 모델인데요. 미국의 사업가 엘모 루이스가 1898년 제시한 고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이자 오프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소비자가 최초에 이 모델은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또 욕구를 가지면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구조로 소비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이 변하면서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아이드마와 아이사스라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오프라인은 아이드마, 그리고 디지털에서는 이 디지털 환경 소비자에 맞게 아이사스라는 모델로 진화했는데요. 오프라인 소비자의 경우 욕구하고 기억한다라는 점이 특징이며 디지털 소비자들은 검색하고 구매한 다음 마음에 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유를 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오프라인과 디지털 소비자의 공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디지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적 경험이라 함은 직원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응대와 개인화된 서비스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브랜드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의 경우 매장 내 경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체험 공간을 마련하거나 매장 직원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브랜드의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도 그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 지역 기반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지역 광고,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역이나 동네 기반 행사, 프로모션 광고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한 로컬 마케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과의 1대1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장 직원의 개인적인 추천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경험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도 있겠죠. 이를 실제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쉬는 밝고 활발한 직원들이 많기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서 직원과 손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와서 손만 씻고 간다든지 등의 독특한 오프라인 마케팅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지역 축제의 경우 하이트 진로가 송로 맥주 축제 같은 브랜드와 관련 있는 지역 축제를 후원을 함으로써 브랜드를 톡톡히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뷰티 브랜드인 이솝의 경우 국가나 지역 매장마다 특색을 달리해서 방문하는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개인의 취향이나 즐겨 쓰는 향을 듣고 꼭 맞는 추천을 해준다든지 등의 새로운 제품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면 상호작용이 더해진 개인화 추천은 온라인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구매를 자극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소비자 공략법입니다. 디지털은 소비자들의 행동을 전부 추적할 수 있다라는 오프라인과 또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남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입니다. 소셜미디어 광고나 검색 광고, 검색 엔진 최적화, 온드미디어 콘텐츠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의 반응을 유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경험 최적화입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속도 최적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설계, 쉬운 결제 시스템 구축, 직관적인 카피라이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애널리틱스 솔루션이나 트렌드 키워드 분석, 자사 쇼핑몰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타겟 고객층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나 프로모션을 집행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마지막은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유용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인데요. 유튜브나 블로그,
뉴스레터 등의 자사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신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전략의 경우 핸드폰 속 깔려있는 수많은 디지털 매체들이 그 실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경험 추적화의 경우 UX와 UI를 최근에 전면적으로 개편한 네이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데이터 기반 타겟팅의 경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구글 애널리틱스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콘텐츠 마케팅의 경우 많은 브랜드들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콘텐츠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프라인과 디지털 소비자들의 최근 나타나는 트렌드, 그리고 이를 케이스 스터디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프라인과 디지털을 구분짓지 않고 각자에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하고 연결짓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제품 체험과 발견을 위한 공간으로 규정하고, 디지털은 합리적 소비를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나누고 집중한 모 패션 커머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모두 오프라인에서 입을 한번 입어본 다음에 구입은 온라인에서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그때 구입하지 않고 나오다 보니 눈치를 보면서 나오게 되죠. 이 패션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일 없이 오로지 제품에 대한 체험과 발견에 집중하는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안에 내부 매장에서는 좋은 음악을 틀고 또 맛있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받은 코드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쿠폰을 지급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오프라인 공간의 특징을 꼽자면은 특히 MZ세대의 로열티를 높이는 경험용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또 브랜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 접점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과 브랜드의 니즈가 서로 만난 것이 경험용 공간입니다. 과거에는 공간이 제품 구매 중심의 체험용 공간이었다면, 이러한 경험용 공간은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면서 소비자에게 로열티를 심어줍니다. 이렇게 경험용 공간은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면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디지털에서 태어나는 콘텐츠들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에서 태어난 콘텐츠의 대표격인 웹툰의 오프라인 마케팅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일상의 많은 것들이 디지털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코로나 이후에는 온택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브랜드가 팝업 스토어, 5개 광고 등 오프라인 환경에서 고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브랜드를 오감으로 직접 만나는 접점이 오프라인이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공간에서만 가능한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고 MZ에게 자연스럽게 인증샷을 유도를 하면서 입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코엑스몰 한복판에 생긴 이 웹툰 상수리나무 아래의 주요 공간과 캐릭터를 구현한 전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선 작품의 무대나 주요 장소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듯한 전시를 통해서 팬들에게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간 듯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또 이 같은 동명의 웹툰 IP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의 전광판에서 세계 유명 컨텐츠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 팬들은 광고를 보기 위해서 직접 뉴욕 타임스퀘어나 LA로 찾아가서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공유를 하기도 했죠. 또 브랜드 이미지 변화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디지털이 아닌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전통 있는 브랜드나 금융 브랜드,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모두 브랜드 확장의 거점으로 오프라인을 선택했다는 것이 특이점인데요. 침대 브랜드인 시몬스 같은 경우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침대 브랜드라는 무거운 이미지 탈피를 위해 트렌디한 컨셉의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대표 우리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MZ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프라인 마케팅을 택하기도 했고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신선식품 플랫폼인 마켓컬리의 경우 자연스러운 브랜드 경험과 확장 유도를 위해 디지털을 벗어나
오프라인에서의 미식 도슨트 체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타겟 확장과 브랜드 경험 확장을 위해 이종 브랜드 간의 콜라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특이점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업종, 물성을 가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통해서 타겟 확장과 브랜드 경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원소주와 리니지 같이 이렇게 전혀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함께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하면서 두 브랜드 모두 브랜드 타겟 확장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행과 미식 브랜드의 콜라보는 다소 낯설 수도 있는데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행과 미식은 빼놓을 수 없는 마리아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영리하게 활용한 팝업 스토어가 열리기도 했고요. 푸츠네라는 브랜드와 순두추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레트로 열풍에 친숙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순두추 브랜드들을 써보고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 캠페인도 있습니다. 반대로 체험 마케팅은 갈수록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에서 나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가 늘어나면서 이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요소를 물리적으로 섞기도 하고 또 기존의 대면에서 진행을 했던 체험을 디지털로 복제하기도 하고 또 현실과 가상의 경험을 뒤섞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브랜드 대면 체험 과정에 디지털 요소를 물리적으로 결합한 것이 첫 번째 예입니다. 갤럭시 Z 플립4의 경우 이를 모티브로 제작한 갤럭시만의 NFT 디지털 리워드를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대면 체험을 복제한 디지털 체험도 있습니다.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의 경우 몰입감을 높인 메타버스 콘서트를 포트나이트라는 가상현실 게임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체험과 디지털 체험을 융합한 것이 또 하나의 예입니다. 버버리의 경우 마인크래프트와 협업을 해서 신상품을 가상현실에서 먼저 선보였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도 홍보는 디지털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계를 구분짓지 않는 유연한 마케팅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쿄에 있는 모리미술관에서 SNS를 영리하게 활용한 사례입니다. 모리미술관은 도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일본 미술관 중에 최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135일 만에 61만 명의 관람객 모객 성공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내 미술관들의 주요 벤치마크 미술관이기도 하죠. 그 노하우를 살짝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공식을 깨고 파격적으로 사진 촬영을 허용합니다. 당시 미술관에서의 사진 촬영은 거의 금기시되었는데요. 근데 모리미술관 같은 경우는 SNS의 힘은 공유와 확산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공유의 엔진이 될 포토 포인트를 전시 내에서 전략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또 다른 미술관 작품의 수영장을 보고 오면은 수영장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수영장이 전시 내용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연결성 있는 내용을 프로모션과 연계를 하면서 SNS에서 잘 먹히는 이렇게 렐러번스가 있는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리미술관의 SNS 담당자는 게시물을 냇물에 흘려보내는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냇물에 흘려보내는 종이는 우연히 볼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갈 수도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게시글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양한 타이밍에 여러 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올리거나 똑같은 카운트다운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색다르게 올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이 잘할 수 있는 일과 전략에 그리고 디지털은 디지털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연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브랜드 간의 렐러번스를 잃지 않으면서 상호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기술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계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팀민트의 정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